오늘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여러 가지 궁금했던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두 분께 확실하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IS의 김태성 본부장,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은 지수가 다소 숨고르기 하는 가운데 그래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섹터와 또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같은 주도 섹터들이 일단은 종목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요.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의 앞으로의 행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었는데 뭔가 발빠르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창 핫했었잖아요. CES 때 그 최태원 회장이 유리기판 샘플을 들면서 방금 팔고 왔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이번에 삼성전자 쪽도 유리기판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유리기판 관련주들 그동안 좀 조정 나오다가 추세가 다시 전환되는 시점인 건지. 근데 오늘 장 초반에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있고 일부 종목은 음봉이기도 합니다. 일단 어떤 업체가 정말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찾아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자, 협력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좀 추려본다면 기존의 뭐 대장주였던 필옵틱스, SKC 이런 쪽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삼성전자다 보니까 또 삼성전기 이런 쪽을 체크해 봐야 될지. 김태성 본부장님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세요? 일단 대장은 이렇게 되면 삼성전기를 봐야겠죠. 네. 사실 삼성전기는 유리기판 관련 소재라든지 여기에 이제 관련 부품을 만들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전체 제품을 만들지는 않았었던 상황이지만 이번에 이 삼성전자의 DS 사업부에서 본격적으로 유리기판 사업에 뛰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결국 그 중심에는 삼성전기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삼성전기 밸류체인 관련 기업들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YC캠 그리고 램테크놀로지가 다른 기업들보다 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들 기업도 사실은 장 초반 대비해서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죠. 음봉 캔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SKC는 벌써 상용화 제품이 나와서 CES에서 네. 소개된 반면에 삼성전자는 HBM에 이어서 유리기판도 결국 한 발 늦었네요. 후발주자라는 이미지를 탈피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보신다라고 하면 뭐 삼성전기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것도 맞겠지만 장비주들이 가장 먼저 또 수혜를 받겠죠. 대표적으로 필옵틱스. 이러한 쪽들이 이제 볼 수는 있긴 있어서 저는 만약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면 장비주들의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저는 SKC가 그래도 단연 해당 분야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지 않습니까? 제품도 있고 미국에서 보조금도 지금 받은 상황이고 그래서 모든 불확실성들을 해소하고 난 상황이기 때문에 SKC를 보는 게 가장 적절한 지금 투자의 전략이 아닐까. 그러니까 산업에 공부할 때는 지금은 삼성전기 중심으로 유리기판이 확장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실제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SKC를 먼저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삼성전자에서도 유리기판 한다고 하니까 유리기판 섹터가 한 번 더 들썩입니다. 그래서 네. 삼성전자를 보고 공부한다면 삼성전기가 수혜를 보겠지만 그 유리기판 섹터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우리가 이미 성과 보여줬던 SKC를 대장으로 보고 장비주는 좀 조정을 기다려보자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삼성 쪽에서 타사의 단독 나온 거 보면 뭔가 계속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외부 AI 솔루션을 활용해서 반도체 공정을 개선한다라는 또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어쨌든 AI라는 게 거론이 됐기 때문에 뭔가 AI 솔루션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삼성전자라는 고객사가 생겼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던 탓인지 오늘은 AI 소프트웨어주들이 잠잠합니다. 어떤 종목들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왜 못 가는 걸까? 유창희 본부장님, 오늘 AI 소프트웨어주는 왜 이런 걸까요? 뭐 일단은 오늘 보면은 전체적 어제도 그랬고요. 어제도 증시가 1% 정도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체적인 시장은 약간 숨고르기의 느낌이 좀 많았었습니다. 뭐 오늘도 전 그런 부분들이 연장선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코스닥은 다행히 강보합이지만 코스피는 아침 10시 이후에 조금씩 낙폭을 좀 키워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쪽, 뭐 반도체로 본다라면 뭐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겠죠. 그리고 뭐 약간 중소형주 쪽을 본다라면 뭐 AI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어떤 차익성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의 AI를 활용해가지고 뭐 조금은 이쪽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지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 그러면서 또 많이 올랐다는 인식들이 좀 있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힘을 좀 못 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다만 뭐 일부 기업들 중에서의 어떤 반등은 그동안 또 못 갔었던 쪽에서의 반등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올랐다 보니까 약간 쉬어가는 것도 있고요. 일단 오늘 조금 올라오는 것도 덜 오른 쪽이 오르는 정도다라는 부분에서 AI 소프트웨어주 시세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SK 하이닉스의 새로운 전략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지금 기업별로 여러 가지 전략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새로운 전략이 전력 반도체의 핵심 소재에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넥스트 HBM이라고 하는 또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가 될 텐데요. 어떻게 보면 HBM으로 이미 한 번 시장을 선점했던 SK그룹에서 이번에는 그 다음 주자를 내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아까 SK하이닉스는 HBM 쪽에서도 유리기판 쪽에서도 이미 앞섰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음 거를 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포스트 HBM이라고 생각하고 SiC 웨이퍼 이쪽을 좀 투자해도 괜찮은 건지, 조금 아니면 이른감 있는지. 오늘 어버브 반도체는 벌써 네. 상한가거든요. 일단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일단 개별적으로 보시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장의 상용화라든지 지금 당장의 어떤 큰 매출을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차세대 기술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과거에 HBM 다음에는 뭐 CXL이라는 기술도 봐야 네.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쪽도 그 다음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 수급이 몰려갔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어버브 반도체라든지 대장주들이 지금 상한가 근처 혹은 이제 상한가에 거의 가까워져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련 후속주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중에서 어버브 반도체가 당연히 대장이지만 이쪽을 쫓기가 부담스러우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사 기업 중에 DB 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DB 하이텍도 정말 제가 오랜만에 이야기를 드리는 네.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고, DB 하이텍도 오늘 약 14% 정도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도 이제 MCU, 그러니까 저전력 반도체와 관련해서 기술력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서 이제 언급드렸던 어버브 반도체가 한 번 더 시세가 난다면 DB 하이텍이 저는 충분히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지금 시점에서의 이쪽 분야의 단기 공략을 원하신다면 저는 DB 하이텍을 보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자체만 봤을 때는 살짝 그 CXL이랑 느낌은 비슷한 그렇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DB 하이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버브 반도체를 좀 풍향계 삼아서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요, 반도체 관련주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분야들이 오르는데 이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오늘 원픽을 또 가지고 오셔서요. 네. 어떤 거 골라주셨어요? 일단 오늘 막 그렇게 센 쪽은 아닌데 네. 그래도 이제 덕산 네오룩스라고 해서 네. OLED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당연히 좀 보셔야 될 것 OLED, 같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지금 우리가 많은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쪽도 결국 디바이스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AI도 그렇고 차세대 뭐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을 제외한 또 다른 어떤 디바이스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OLED 관련 주 쪽에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본다면 덕산 네오룩스가 최근 실적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실적 시즌이니만큼 실적의 개선세를 좀 보여주는 쪽에 집중을 한다면 저는 지금의 시세를 따라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35,000원, 37,000원대 넘어가고 나서 그때서 이제 한번 붙어볼까 하면 참 수익을 볼 구간이 적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가격적으로 2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 올라오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제가 목표가를 35,000원을 드렸지만 3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를 하게 되면 한참 어떻게 보면 좀 평균적으로 흘렀었던 가격대인 4만 원대까지도 노려볼 수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앞서 DB하이텍도 그렇고 오늘 원픽으로 주시는 덕산 네오룩스도 좀 시장에서 다소 지금 그렇죠. 살짝은 잊혀졌던 종목들을 네. 가지고 와주셨는데 덕산 네오룩스 목표 주가는 35,000원인데 멀리 본다면 4만 원도 갈 수 있다 얘기해 주셨고요. 손절가 25,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앞서 삼성전자에서 결국 지금 빠르게 뭔가 전략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 연초부터 많이 얘기 나왔던 게 로봇 아니겠습니까? 로봇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주도 섹터로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종목별로 좀 차별화도 나타나고 있고요. 무엇보다 자율주행이 좀 같이 묶여서 올라가고 있어서 그 배경까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은 삼성전자 그리고 샘 올트먼이라는 엄청 큰 모멘텀이 붙어 있었잖아요.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휴림 로봇이나 클로봇 같은 쪽은 여전히 시세가 강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폭은 크지 않지만 고가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하지만 하이젠 R&M 이 종목은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낙폭도 상당히 크고 로보티즈도 거의 5% 정도 밀리고 있는 구간이죠. 그만큼 지금 순환매가 잘 돌고 있지만 주가 간의 차별화는 극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다음엔 또 어떤 종목이 올라가게 될까? 유창희 본부장님, 로봇주 다음 급등주 한번 예측해 본다면요? 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계속 버텨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버텨준다라면 저는 뭐 뉴로메카라든지 SPG 관련된 종목군들도 충분히 뭐 급등까지는 모르겠지만 완만한 상승세 더 유지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이젠 R&M이 이제 워낙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주가가 어제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거를 좀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이제 사면이라는 기업이 떠오르고 있죠. 이 회사도 이제 관절 구동용 모터를 이제 감속기 관련된 거를 공급을 하는 기업이고 또 관련돼서 기술력도 인정을 받았고 또 매출이 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난번 11월 달에 올라왔었던 이 고점대에서요. 약간의 매물 소화를 겪고 있는데 이 매물이 소화가 이루어진다라면 충분히 상장했을 때 가격이 2만 원대인데 뭐 2만 원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18,000원 언저리까지 어떤 강한 흐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거래량도 이 정도면 그게 나쁜 거래량은 아니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면이라는 기업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그 불변의 대장주가 잘 버텨준다면 뉴로메카나 SPG 쪽도 좋다 얘기해 주셨고요. 한 종목 딱 골라봤을 때는 사면 우리 체크해보자 얘기를 주셨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 때문인 건지 오늘 자율주행 쪽도 오랜만에 좀 다 같이 올라오는 상황이었어요. 앞서 오프닝에서도 시세를 좀 점검해봤는데 SOS랩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 리포트도 나왔었고요. 20%대 급등 그리고 HL 만도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넥스트칩도 그렇고 그 자율주행 안에서도 대표 주자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자율주행주가 올라가는 것도 살짝 로봇이다 이렇게 좀 일단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자율주행은 테슬라였다라는 공식 말고 새로운 게 하나 등장한 것 같은데 김태선 본부장님께 네. 아까 너무 궁금해서 대기실에서도 먼저 네. 여쭤봤었거든요. 로봇 때문에 자율주행이 가는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퓨런티어를 자율주행의 대장으로 봤었는데 이제는 또 다른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일단은 퓨런티어와 SOS랩의 궁극적인 산업의 성향은 같죠. 네.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부품. 하지만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퓨런티어는 렌즈를 통해서 보는 카메라 모듈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OS랩은 레이더와 같은 센서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서는 당연히 FSD를 묶는다면 두 기업이 누가 더 먼저라 할 것 없이 올라가는 게 맞는데 네. 오늘 상대적으로 이 SOS랩이 강한 이유는 로봇향 라이다 부품에 대한 수주 확대가 이제 예상이 된다라는 것이 시장의 기대치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어제와 그제 중국의 BYD가 본인들도 자기만의 자율주행 기술을 펼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럼 이 뉴스에는 FSD가 당연히 공교롭게 엮이겠죠. 예. 근데 이제 미국장에서는 카메라 모듈 쪽 FSD보다는 라이다 센서에 대한 관련주들이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열리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FSD 여기에 그런데 라이다가 조금 더 진하고 여기에 로봇들도 아직까지는 카메라 모듈이 붙은 제품보단 센서류들이 붙은 제품들이 많다 보니 SOS랩이 조금 더 시장에서는 수급이 더 붙어주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 벌써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왔죠. 네. 갔다 왔지만 최근에 추세를 놓고 보면
클로버도 그렇고 시메스도 그렇고 신규 상장하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의 거래량이 붙을 때는 신규 상장한 날의 고점은 좀 돌파하려는 모습 패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좀 매매 전략을 짜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 밀려 내려오게 되면 본인 기준대에 안 맞아서 밀려 내려왔을 때 손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SOS 앱도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나는 도저히 손절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속도감은 조금 뒤처지지만 네. 퓨런티어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퓨런티어를 한번 보시면서 이건 시청자분들이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종목을 좀 스터디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자율주행이 가는 게 아니라 네.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FSD, 라이다, 그리고 로봇 그렇죠. 그거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무래도 SOS 랩이다 그렇죠. 보니까 오늘 잘 가는 건데 내가 손절할 용기가 있다면 접근 가능하겠지만 약간 이제 우리가 뒤에 있는 종목도 따라가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투트랙으로 퓨런티어까지 보자 얘기 그렇죠. 주셨어요. 이제 자율주행에서는 딱 두 종목 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번에는 오랜만에 제약 바이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하고 싶었는데 대장주가 조금 애매해서 아껴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확실하게 올라주면서 다시 한번 황제주 등극했습니다.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치고 시가총액 3위에 올랐다라는 게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5%대 강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총 사상 처음으로 80조 원 돌파를 했고요. 무엇보다 수주나 실적도 역대급인 상황이고 전망도 좋죠. 그리고 미중 갈등에 대한 이슈까지 계속 그 생물보안법 이슈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아쉬운 거라고 하면 너무 많이 올랐고 신고가니까 이건 누가 봐도 보유자의 영역이지 않을까. 근데 보유자분들도 이제는 슬슬 팔고 싶다라는 생각 들 것 같아서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어떻게 할까요? 지금 팔아야 되나요? 지금 사야죠. 사야 네. 되나요? 이게 신고가가,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어떤 종목이 단기에 100%, 200% 올랐을 때는 또 어떤 이슈에 의해서 올랐을 때는 팔아야 되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보시면 길게 보면 계속 이 회사가 상장된 다음에 계속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이겨내면서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업황이라든지 이런 쪽이 우호적으로 계속 변하고 있는 걸 본다면 지금 고점이 돌파되었다. 이 110만 원 어떻게 보면은 100만 원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작년에 있었던 거를 돌파시키는 과정이라고 좀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80조라고 말했으면은 100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올랐다라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사실은 최근 2주 정도 시장을 가만히 보시면은 의외로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알테오젠도 거의 40만 원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예.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 SK 바이오팜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상당히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급등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올라오고 1월 달 쉬었다가 지금 올라오는 부분들인데 달라진 부분들은 딱 하나라는 거죠. 금리가, 미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네. 부분들, 그리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기술력, 플랫폼 업체들의 어떤 기술력은 여전히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의외로 2월 달은 바이오주가 좀 완만한 상승세가 시장의 주도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주목을 받지 못하겠지만 의외로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오히려 저는 기술주에서 바이오주로의 어떤 자금 이동을 조금은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야 할 시점이다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래도 이 바이오에게 있어서 가장 우호적인 환경이 금리 인하기일 텐데 최근에 그쪽이 많이 안정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어요. 바이오 쪽 여전히 시가총액 상위주 좀 볼만할 것 같기도 한데 유창희 본부장님,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130만 원까지 증권가에서 보고 있긴 하던데 지금 자리에서 사는 거 살짝 무섭기도 하거든요. 다른 종목 바이오 중에 볼만한 건 없을까요? 어쨌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강하다는 얘기는 CMO, CDMO 관련된 시장에 대한 네.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이넥스를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작년 11월 달에 유럽 인증을 받았고 2주 전인가요? 미국 CGMP 승인을 좀 받았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높은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관련돼서 수요가 높은 시장이 일본, 유럽, 미국 세 개의 시장에 이제 본격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매출이 나올 수가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을 규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계약이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조금 우회로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걸 감안한다라면 저는 바이넥스도 충분히 신규 수주 충분히 나올 수 있고 특히 주요 빅파마 업체들의 이제 특허권이 거의 만료가 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개발을 하겠죠. 개발해서 누구한테 맡깁니까? 이런 기업들한테 생산을 맡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부분들, 건데 중국은 규제한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뭐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 증설이 순차적으로 올해부터 매출에 반영되는 걸 감안한다라면 최근에 이제 올라오면서 약간 22,000원, 23,000원에서 매물 부담감이 있는데 이 자리가 사실은 작년 8, 9, 10월 달에 가려다가 조금 무너졌던 자리라서 좀 매물 소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만 잘 지켜진다라면 저는 28,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2만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 2만 원은 어떻게 보면은 1월 달에 좀 횡보를 하면서 수렴을 했었던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삼바 얘기하면 따라오는 게 바이넥스였는데 마찬가지로 CMO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28,000원, 손절가 2만 원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확실히 이게 실적에 따라서 올라가는 바이오주들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SK 바이오팜이 어제 이제 좋은 실적과 함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급등했었는데 급등하면서 이제 거의 지금 12만 5천 원대 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직전에 기록했던 고점, 그러니까 신고가가 13만 원이라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오늘 살짝 보합권에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딱 따라잡는 건 어떻게 보세요, 김태성 본부장님? 일단 제약바이오를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목표는 제 네. 개인적으로는 뭐냐 생각을 하냐면 변동성을 노리겠다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못지않게 SK바이오팜도 사실은 엉덩이가 참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SK바이오팜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뇌전증 신약 엑소코프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어떤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냐면 주별로, 주 단위로 이 처방 건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엑소코프리가 주별로 처방 건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방 건수가 갑작스럽게 2배, 3배 늘어날 리는 없죠,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 SK바이오팜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하지만 굉장히 좀 천천히 우상향을 해 갈 수밖에 없는 이 기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을 좀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매매 전략을 좀 짜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역대 최대 매출과 앞으로 이제 처방 건수를 좀 생각을 해보면 작년 10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은 충분히 넘어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제 이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세가 나왔고 오늘 지금 조정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술적인 조정이 며칠 갈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3% 5% 가던 기업이었는데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거의 20% 가깝게 한 번에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고점이 넘어가면 그때 매매 전략을 한번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 모아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12만 원 이하까지는 기술적으로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저는 이제 앞서서 바이넥스를 이야기를 주셨는데 저는 추가해서 좀 봐야 될 기업은 ST팜이라고 하는 기업이 네. 있습니다. 이 기업도 똑같이 CDMO 관련해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5공장 증설했죠. 네. 그리고 후지필름도 그렇고 론자도 그렇고 글로벌 CDMO, CMO사들이 계속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ST팜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 실제로 지금 이 RNA 올리고 핵산 쪽에서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음을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이라면 오히려 가는 쪽을 쫓아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네. 그냥 모아가는 게 더 마음 편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삼바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바이넥스 유창희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ST팜 네. 이렇게 CMO 업체들 모아가자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최근에 또 핫한 테마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재건 관련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14일부터 16일까지라고 하면 다음 주 주말쯤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반영되면 다다음 주 정규장쯤이 될 것 같긴 한데 그거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러시아 쪽에서도 푸틴과 트럼프 간의 이 협상에 대한 진정 기대감 밝히고 있고요. 트럼프가 직접 종전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밝힌다고 하다 보니까 아 이제는 정말 끝나겠구나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재건주가 어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 그렇게까지 뭐 강하진 않은 상황이라서요. 그렇다면 살짝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때 안 강하다 싶으니까 또 수급이 몰리는 것 같아요. 똑같은 생각으로 지금부터 계속 사면서 일정을 기다려보는 건 어떻게 보시는지 유창희 본부장님 이쪽 섹터 지금 공략 가능할까요? 뭐 재건 쪽을 어느 쪽을 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굴삭기라든지 뭐 예. 다른 기업이 대체할 수 없는 쪽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네. 저는 충분히 좀 모아가도 된다. 사실 현대건설기기 같은 경우도 본다라면 뭐 주가가 재미가 없을 뿐이지 계속해서 완만한 상승세가 유지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슈가 있을 때 주가가 급등하는 패턴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쪽 어떤 뭐 재건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 뭐 건설사라든지 혹은 뭐 관련돼서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서 주목을 받았던 기업들은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만 오르다가 또 이슈가 소멸되면 또 주가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매출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번에 트럼프가 어저께 나온 뉴스 보면 가자지구 관련해가지고 개발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러우 전쟁이 끝났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을 했을 때 미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어쨌든 군비도 대부분 미국이 상당 부분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가 과연 얼마나 여기에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는 전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건에 대해서 이슈가 있을 때 접근하는 건 맞겠지만 너무 급하게 오르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약간 이슈가 좀 없을 때 충분히 빠져 있을 때 관련된 기업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쪽에 대해서 조금씩 투자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와 같이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옥석 가리기 잘해서 차근차근 모아가는 거는 충분히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이번에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 가지고 있는 방산주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호실적을 써낸 이 현대로템이죠. 수직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고무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산은 사실 누가 봐도 실적과 수주를 다 겸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방산주 안에서 실적 안 좋은 종목 찾기는 어렵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방산 섹터 중에서도 실적주 중에 주목할 만한 종목을 딱 꼽는다면 김태성 본부장님 어떤 거 보세요? 뭐 어제 오늘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대로템. 현대로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가지고 계신 분들만 신나는 거지 그쵸. 없으신 분들은 지금 이걸 사야 되느냐 말아야 네. 되느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현대로템 저도 사실 좋다라고는 말씀드리지만 제 돈 주고 사냐라고 물어보면 못 살 것 같아요. 지금은 뭔가 네, 못 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로봇주 할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무너지니까 후발주자들이 계속 움직였었던 그런 흐름들을 좀 놓고 보면 방산도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현대로템이 분명히 이제 차익 물량 나오면서 기술적으로 밀릴 수는 있겠지만 뭐 꼬꾸라지는 모습만 보이지 않는다면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쪽이 첫 번째로는 3대장 중에 하나인 LIG 넥스원도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또 현대로템이 이렇게 좋다는 건 현대로템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부품사들 또한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i3 시스템과 같은 센서류 만드는 기업들까지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화 계열이 요새 잘 갑니다. 그래서 네. 한화 시스템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가격적으로 너무 올라간 쪽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본다 했었을 땐 결국 풍산까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이 벌써 4종목이나 돼요. 네. 그런데 4종목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을 하는 게 지금 맞다면 네. 저는 본인들의 어떤 계좌를 좀 잘 한번 살펴보시고
단기적으로 볼 거라면 앞선 제가 말씀드렸던 뭐 LIG 넥슨을 필두로 하는 i3 시스템을 보는 게 맞고 네. 나는 장기적으로 봐야 될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풍산과 같은 기업들이 조금은 더 좋은 보기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좀 대형주, 좀 대표주 위주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LIG 넥스원, i3 시스템, 장기로 봤을 때는 풍산 쪽 체크해보자 얘기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왕고래 관련된 이슈 좀 여쭤보고 싶은데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아무래도 그동안 피팅 밸브 쪽을 많이 짚어주셨던 기억이 있어서 이 질문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딱 뉴스 보고 많은 분들께서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대왕고래 1차 시추했는데 경제성 없다 이러다 보니까 와르르 지금 관련주들이 무너졌거든요. 아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대왕고래라는 테마 때문에 올랐던 거는 당분간 좀 타격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기존의 피팅 밸브 잘했던 쪽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지금 줄줄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할 거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서 저는 네. 비중을 빠르게 줄이시는 게 지금이라도? 맞다 예.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뭐 대왕고래니 마기상어니 막 여러 이야기가 좀 많았었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뭐 물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중간중간 단계 반등은 나오고 또 뉴스 플레이를 통해서 다시 뭐 시도를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또 반응은 해주겠지만 그거는 그때 가서 봐야 아는 부분이라서요. 저는 가지고 계신 분들 만약 갖고 계시다면 좀 속상하시더라도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빨리 좀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비중을 줄여보자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대왕고래 이슈까지 해서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전력설비도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오늘은 또 일제히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었고요.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여전히 내러티브가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느낌으로 그래도 잘 갔었거든요. 오늘 쉬네요. 유창희 본부장님, 단순히 오늘 눌림목 나오는 건지 아니면 재료가 이제는 정말 소진된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좀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딥시크 이후에 시장이 약간 색깔이 계속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반등을 많이 주긴 했지만 그냥 반등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전력 인프라도 같이 크게 충격을 받고 반등을 정도 주는 것이지 이게 계속 치고 나갈까 여부는 아직은 전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제일 큰 거는 저는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이들 기업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전력 인프라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다만 최근에 한 작년 하반기서부터 전력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일 때는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하게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것인데 이게 어쩌면 올해가 끝일 수 있다는 어떤 우려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글 같은 경우도 엊그저께 실적 발표했을 때 올해 750억 불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대규모 투자라는 건 맞지만 내년에도 750억 달러 할까? 라고 본다면 약간 의구심이 좀 계속 생기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면 주가가 강한 상승보다는 좀 기간 조정, 그러면서 또 실적을 앞두면서는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완만한 상승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급하게 대응하지 않으셔도 조금 천천히 접근하셔도 충분히 좋은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빠진다고 너무 들어가지 말고 천천히 좀 더 추세를 지켜보자라는 얘기도 함께 주셨습니다. 일단은 기간 조정은 불가피하다라는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해서 두 분과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S의 김태성 본부장,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